자, 프린트 6-3페이지 밑에 6번의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관.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개관에서 보면 제도의 취지는 토지거래에 대한 무슨 허가제? 사전허가제이고요.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아까 무슨 무효가 된다 그랬죠?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옆에 얼마에 얼마 형벌? 2년에 30%. 그거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외국인이 얼마의 그 형벌 받는다 그랬죠? 2년에 2,000, 2년에 30%하고 좀 다른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다만 허가를 받을 것을 뭘로 체결했다면요? 전제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무슨 무효고요? 유동적 무효다. 자, 밑에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허가구역 내 농지로서 허가를 받으면, 그러니까 허가구역 안에는 농지인데 허가를 받아버리면 뭐는 받은 것으로 본다. 농취증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농취증은 필요 없고. 자, 두 번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 무엇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 의제. 외국인 등이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는 필요 없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든 외국인 허가를 받든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된다 그랬죠. 자, 밑에 문제. 유동적 무효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무효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 계약은 소급해서 거기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왜? 처음부터 그 허가구역 안에서 뭐를 전제로 계약을 하는 것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소급해서 유효로 인정해 주니까. 다만 이제 이와 달리 불허가 떨어지면 불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효로 뭐 되기 때문에 확정되는 현재 무효인 상태를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OX5이죠. 6-4페이지 가시고. 자, 노마자 7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 일단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목 옆에다가 쓸게요. 토지에 대한 투기 억제 제도라고 쓸게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뭐라고요? 토지에 대한 투기 억제 제도. 토지에 대한 투기 억제 제도라고 쓸게요. 그러면 우리가 토지만 가지고 투기해요? 아니면 뭐 다른 건축물이나 뭐 이런 건 투기 안 해? 그것도 하지요. 그래서 주택 같은 거를 가지고 투기하는 거를 억제하는 제도를 뭐라 그래? 투기 과열지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가 두 개가 있는데 토지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고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는 투기 과열지구고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일단 이게 행위 제한이 아주 강력한 제도이다 보니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돼서 국장은 어디에 심의를 거쳐야 돼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어디? 지방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시도, 지방에는 시도, 시군구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지정은 누가 하지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그러면 국장은 언제 하는 거냐면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몇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의 말하자면 그 지정 권한이 있고 동일 시도 안에서 지정한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동일 시도 안에서 지정한다. 그러면 누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하단 공고를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라는 거에 의해서 공고가 되고요. 4가지 정도를 이제 공고를 하는데 이 공고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가 공고를 하는 겁니다. 거기 3번 끝부분에 가보니까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에 무슨 도를 공고한다. 지형도, 지형도. 지적도 이러면 안 되고요. 지형도. 지적도에는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축적은 아예 없죠. 그렇죠? 지적도에는. 공고는 며칠 후에 효력이 생기나요? 5일 후. 거기다 우리 채색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뜨면 정확히 며칠 후에 효력이 생긴다? 5일 후에. 그러니까 공고한 날 포함, 공고한 날 제외. 공고한 날 제외하고 다음 날부터 5일을 따지는 겁니다.
이제 누가 지정을 하든 국장이 지정을 하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든 누구한테 그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냐면 시군구에 알려줘야 되는데 왜 시군구가 그 허가구역이 지정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냐면 시장구조구청장이 뭐니까요? 허가관청이니까 그걸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허가구역 안에서 제일 많이 일을 하는 사람은 시장구조구청장이니까. 이제 밑에 이제 통지 등 이렇게 된 부분은 시장구조구청장이 이 자한테 일단 알려줘야 되는데 이 자가 누굴까요? 관할 누구한테? 등기소장. 자, 등기소장이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 등기소장이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알아야 되는 이유,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허가 필증이 없으면 각하해야 되니까 등기소장이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에게는 며칠 이상 열람, 15일 이상 열람을 시킬 겁니다. 자, 밑에 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5년 안에서 정해서 그 기간을 정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예. 그러면 2년으로 지정할 수 있네? 네. 예. 그럼 7년으로 지정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5년이 끝났다면 다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랑 시장 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왜 그걸 들어야 되냐면 가령 국장이 서울특별시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어? 시도지사. 그렇죠? 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냐? 의견 청취를 왜 해야 되냐면 시도지사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 걸 찬성, 반대? 반대. 왜 반대?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토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잡혀?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거 엄청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의견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맞고. 자, 넘어왔자 밑에 이제 8번이죠. 토지거래 허가 면제 대상 토지 면적. 아까 우리 군문생야 안에 있는 토지는 외국인이 취득할 때 면적의 제한이 아예 없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이든 많이든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면제를 시켜주는 그 면적이 좀 있어요. 이거 안 받아도 되는 면적. 그거는 좀 암기하고 계시면 좋은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순서로 한번 좀 해보면 얼마죠? 주거가 180까지 허가 안 받고 상업 200, 공업 660, 녹지는 100.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다 그랬죠? 예, 전화번호 형태로 1820-6610 이렇게 암기를 좀 하나 해주시면 좋고요. 이건 좀 외우시면 좋아요. 1820-6610. 오른쪽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이제 지목을 가지고 따지는데 거기 맨 위에 지목은 뭐 넣으시면 되냐면 농지. 예, 농지 500까지 안 받고 도시지역 밖의 지역에서는 임야는 1000 그렇습니다. 자, 밑에 문제 하나 가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 면제 대상 기준 면적에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하면 그에 따른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컨대 요 20이 뭐죠? 200 어디에서? 상업지역에서 2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를 안 받는다 이런 얘기죠. 200제곱미터까지 허가 안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200의 10%로 늘리는 거야, 줄이는 거야? 줄이는 거죠. 얼마? 20까지로 이렇게 확 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의 300%로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를. 그럼 300%면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600제곱미터까지 가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면제 대상 면적인 거잖아요. 면제 대상 면적. 그러면 20제곱미터까지 허가를 안 받아라 이러면 그 토지 소유자한테는 유리 불리. 굉장히 불리한 거죠. 허가를 받는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얼마까지 허가를 안 받아라 그러면 600제곱미터까지 허가를 안 받아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건 누가 결정해서 공고한다는 거죠? 시장구조구청장이 아니면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지정권자가 그걸 가감을 해서 공고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
두 번째,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 거래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이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올 거긴 한데 몇 년 안에 계약을 할 때는 합산하지요. 1년 안에 거래할 때는 합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그림 한번 보여드릴 거고. 세 번째,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 대상 면적인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로 허가 면제 대상 토지가 된 경우에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무슨 거래예요? 최초 거래에 한해서는 허가 대상 면적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지금 방금 읽어봤던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인데 이게 네 필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거를 사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이거를 다 사들이면 뭐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거를 허가를 안 받으려고 허가 받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제 만약에 했냐면 이거 먼저 사고 이걸 이제 A 필지라고 한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사? B 필지를 또 사. 그죠? 그리고 C 필지 사고 D 필지 사고 이런 식으로 몇 번에 걸쳐서 토지를 사들이는 거죠? 네 번에 걸쳐서. 그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토지를 사들이는 거는 뭐를 안 받으려고 하는 탈법행위로 간주하는 거예요. 허가를 안 받으려고. 그럼 이거를 하나, 둘, 셋, 네 필지를 사는 것을 몇 년 안에 사들일 때, 1년 안에 사들일 때는 이거를 뭐 한다? 합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A 필지 살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B 필지 살 때는 A 필지랑 B 필지가 뭐 돼? 합산되는 거니까 B 필지부터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A랑 B랑 합쳐서도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B 필지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C 필지도 합산을 하니까 그러면 요거 세 개 필지가 합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합산한 것도 만약에 허가 면적이 아니라면 이것도 안 받아도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D 필지까지 합산을 해보니까 허가 대상 면적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무슨 필지 살 때는 D 필지 살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아무튼 합산한다. 대신 합산은 몇 년까지만? 1년까지만. 요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원래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허가 대상 토지였어요. 그렇죠? 근데 허가 받고 팔으려면 좀 쉽지 않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버렸냐면 토지를 뭐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쪼개버린 거예요. 토지를 쪼개서 이거를 한 사람한테 팔면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거를 팔 때 여러 사람에게 파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처음 거래하는 것은 이 토지가 원래 무슨 토지였으니까 허가 대상 토지였으니까 각각의 토지에 넘어갈 때 즉 최초 거래에 한해서만큼은 뭐를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1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최초 거래가 중요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6-5페이지 하시고요. 허가 절차로 한번 가보면 토지거래 허가는 공동 신청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누구랑 누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매도랑 매수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관청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왜냐면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15일 안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뭐 중에 하나 해야 돼요. 허가나 불허가나 선매 협의의 통지 중에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정도 있고요. 밑에 그림으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거주하는 노고민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안에 30킬로미터 안에 소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0킬로미터 이내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그럼 이걸 거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얼마 밖에 있으면요. 30km 밖에 있으면 허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30km 이내에다가는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농지는 무슨 제한을 한다? 통작 거리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0km 안에 있는 농지만 통작할 수 있는 거리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뜻이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누구만 사? 그 지역 사람만 사. 농업인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만 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지금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제주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 30km가 넘어가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럼 부산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산에 있는 농지를 서울 사람 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있어? 거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허가구역 안에서만 통작거리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좀 특별한 경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공익사업용 농지를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 수용에다가 밑줄 동그라미 1번. 일단 첫 번째 수용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그 농지를 임차,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사람이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 수용하면 보상 받았겠죠.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 3년 적어주시고 밑줄 2번.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이때는 좀 확 늘어나 이렇게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얼마? 80km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80km에다가 밑줄 3번. 단 종전 가액 이하 거기도 밑줄 하시고 4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상받은 돈이 5억이야.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농지를 50억짜리를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보상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5억이면 얼마짜리? 5억짜리 이내에서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네 가지 조건이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30km하고 80km하고 차이점은 뭐죠? 그러니까 30km는 수용 안 된 경우, 80은 수용된 경우,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마자 10번의 선매, 거기 선자가 무슨 선자, 매자는 무슨 매자? 먼저 선자, 매자는 살매자. 그러니까 먼저 사겠다. 누가? 국가, 지자체, 뭐 공사 이런 데서 먼저 사겠다. 이유는 토지를 왜 국가가 먼저 살까요? 뭐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예, 국가가 뭐 할 때 필요해? 뭐 여러 가지. 뭐 도로를 깔려고 해. 뭐 지자체가 뭐 공원을 조성하려고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사는 거죠. 또는 토지가 있는데 노는 게 아까운 거야. 노는 게 아까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방치되는 토지 이런 것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매 절차는 무조건 기다리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초 허가 신청에서부터 최대 얼마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2달을 기다려야 돼요. 2달. 왜 2달을 기다려야 되냐면 제일 먼저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5일 정도까지 처리 기간이 15일이잖아요. 기다리면 이 토지 선매 대상 통지입니다. 이렇게 날라온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15일 정도 기다리면 그러니까 총 한 달을 기다리면 선매자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그리고 그 선매자를 누군지 알게 됐으면 며칠 안에 협의를 개시하러 나한테 온다는 거야. 15일 안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매자 지정 통지로부터 한 달 안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니까 최대 나는 얼마까지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2달까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드리면 선매 협의에 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불응하는 게 좋을까요? 응하는 게 좋다. 자, 이유는 불응해봐야 불허가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 많고 불허가 떨어지면 매수 청구밖에 안 되는데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으로밖에 안 되죠? 공시지가로밖에 매수 청구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선매를 하면 무슨 가격대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감정평가 가격인데 감정평가라는 거는 뭘로 합니까? 요즘에는 다 시세 감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 선매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 선매자는 토지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자, 요거 OXX. 저 뭐가 틀렸죠, 이거? 선매자를 토지 소유자가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선매자는 누가 지정할까요? 허가관청이 야 국가 너 좀 사래?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거죠. 이거 필요하니까. 두 번째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거기다가 채색하시고 동그라미 번호 1번 한번 잡아볼게요. 그 토지가 99.9%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뭐 하고 있지 않은 토지?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거기다도 채색하시고 2번. 그러니까 사실 방치되는 토지인데 실제 실무에서 이걸 사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소유자가 오죽하면 토지를 방치하겠어요. 그걸 국가가 사서 뭐 하겠어. 예, 그러니까 그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시험에는 잘 나와. 자, 어떻게 잘 나와?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만을 선매 대상으로 삼는다. OX, X. 방치되는 토지도 들어간다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뭘 기준한다고? 감정가. 그런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미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 허가 신청서에 적힌 금액을 보니까 감정가보다 낮은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더 낮게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선매자는 무슨 가격으로 사주는 게 당연히 맞아. 낮은 가격으로 사줘야지 뭐 하려고 비싼 가격을 가지고 사주겠어요. 그렇죠?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서 실거래가가 낮으면 항상 실거래가로 사주는 게 맞습니다. 자, 노마자 11번 토지 이용 의무 기간.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아파트 하나 샀어요. 그러면 몇 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죠? 2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잖아요. 그럼 그걸 거꾸로 바꾸면 2년 안에 팔면 어떻게 돼? 과세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2년 안에 못 팔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은 일단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돼. 뭔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 항목을 좀 볼게요. 1번 토지 취득일로부터 몇 년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거. 2년짜리가 있는데 그 2년짜리는 일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일반적 목적. 그럼 일반적 목적이 뭐냐? 집 짓는 거. 예? 또는 뭐 상가 하나 지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복지나 편의시설. 농사 짓는 거. 뭐 그런 거 다 몇 년이에요? 2년인 거예요. 그런데 4년짜리가 있네. 그 4년짜리는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고 사업용 토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사업용 토지는 몇 년? 4년까지는 일단 사업에 제공해야 된다. 만약에 4년 이내에 팔고자 하면 허가관청에서는 허가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팔 수도 없을 뿐더러 말하자면 처분하겠다고 하면 불허가 처분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상당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짜리가 있는데 그 5년짜리는 뭐냐면 현상 보존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그런 게 도대체 뭐냐. 자, 예를 좀 들자면 생태와 경관 보전 지역 같은 게 있죠. 그죠? 자, 국가가 토지 이용 계획을 어떻게 지금 수립하고 있죠? 생태와 경관을 뭐한대? 보존하려고 한대. 생태와 경관을 보존하려고 한대요. 우리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생태와 경관 보존 지역에서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생태와 경관 보존 지역 하면 딱 떠오르는데 철새 도로지 같은 거. 철새 도로지. 이런 거 딱 생각나잖아요. 그죠? 근데 철새 도래지에다가 뭐 좀 이렇게 요란한 소음이 나는 뭐 이런 뭐 시설을 이렇게 한 거야. 뭐 가령 뭐 비행기 이착륙장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아니면 뭐 이런 거 만드는 건 어때요? 뭐 군 사격장 이런 거. 그럼 철새 도래지에서 막 사격하고 폭격하고 막 그러면 철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올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보존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그 어떤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숨만 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이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뭣도 안 되고 이용도 안 되고 개발 당연히 안 되고 그러면 이용 안 되고 개발 안 되는 땅을 들어가면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돼. 그럼 뭐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숨도 쉬는 건데 숨을 이제 한 5년 쉬었어요. 그럼 뭐는 할 수 있어? 파는 거는 되지. 그래서 처분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땅을 처분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몇 년 가지고 있다 처분해. 5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거 사가지고 바로바로 팔고 그러면 안 돼. 투기적 거래니까. 그 대신 너 가만히 갖고 있다가 몇 년 있다 팔아.
5년. 그건 허용해 줄게 이런 뜻이야. 그 대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얘기합니다. 그죠. 서해안 쪽에 제가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산, 당진, 뭐 말리포 해수욕장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무슨 해수욕장인데 그 해수욕장에 그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더라고. 소나무가 막 한 수만 그루가 막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거기도 그 뭐 이런 그 자연환경 보전적이겠죠. 예. 근데 그런 땅은 좀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왜 사고 싶어요? 그 소나무가 막 수십만 그루가 막 이렇게 바닷가인데 해송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다면 그건 좀 사보고 싶더라고. 왜? 뭐 하려고 사? 응? 그냥 숨 쉬려고 가서. 근데 숨 쉬는 게 뭐 나쁘지 않잖아. 그렇죠? 예. 그 소나무 많은 데서. 그런 건 좀 사보고 싶더라고. 예. 근데 그런 건 아무런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땅. 그 대신 이제 몇 년 있다가 팔아? 5년 있다가. 예. 자, 허가관청은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몇 번 정도 실태조사해야 돼요. 1회, 매년 1회 정도 실태조사해야 되고요. 실태조사 나가서 뭐 찍어봐? 사진 찍어본다 그랬죠. 왜 사진 찍어보죠? 비교. 최초 허가하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찍어보는 거죠. 밑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행 명령은 문서로 해야 되고 이행 기간은 몇 개월의 시간을 정해서 주냐면 3개월. 다만 농지법상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용 의무를 이행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건 왜 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냐면 농지법상의 이행 강제금이 훨씬 세요. 거기다 한번 써볼까요? 농지법상의 이행 강제금은 농지가격의 몇 퍼센트? 20% 부과. 그러니까 우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최고 세봐야 몇 퍼센트밖에 안 되냐면 10%밖에 안 되는데 농지법상의 이행 강제금은 20%가 되니까 훨씬 세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센 거로 받겠다는 얘기죠. 뭐 대단히 봐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노마천 12번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그 이행강제금 종류 3개 있다는 건데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1번에 100분의 몇 자리? 10자리. 100분의 10은 뭐 했을 때? 방치. 방치라는 단어 동그라미 채색. 두 번째 100분의 7자리는 뭐지요? 임대 줬을 때, 임대.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세 줬을 때. 그리고 100분의 몇 자리가 있어요? 5자리. 100분의 5자리는 뭐 했을 때? 변경했을 때. 목적 자체를 변경했을 때. 그러면 지금 세 가지 단어가 뭐 나왔죠? 방치, 임대, 변경. 관점에서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건 방치. 왜요? 토지를 방치하는 것처럼 나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토지를 방치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지. 그렇지 않나요? 예. 토지는 뭐 하려고 있는 거야? 이용해야지. 예. 아니, 숨 쉬는 것도 이제 이용하는 거긴 해, 사실은. 예.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이천에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 옆에가 공장 터보다 훨씬 큰 콩밭이 있었어요. 콩밭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옆에 콩밭이 훨씬 큰 콩밭이 있었거든. 근데 이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해야 돼. 워낙 반도체가 많이 팔리니까. 근데 이거를 전용해주지 않은 거야. 이제 이 농지를 전용을 해야 공장으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됐어요. 무슨 문제가 됐냐면 이 공장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콩밭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그러니까 엄청난 콩이다 이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끝끝내 해주긴 해줬는데 이게 좀 그 학자들 간에 좀 대립이 많이 된 거야. 어떤 대립이 많이 됐냐면 우리나라는 공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야 우리나라는 농지가 중요하다. 에? 식량을 우리가 뭐 식량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예, 뭐 이런 그 농지가 식량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붙은 거지. 설전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응? 공장이 중요해? 뭐 이렇게 그 농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지가 중요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장이 매kop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지가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자, 왜 우리나라는 농지가 필요 없냐면 기후적으로 안 맞아요. 기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농사 져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농사져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럼요? 산업화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농업 국가로 계속 가야 돼? 아니요. 농지는 없어도 돼. 그럼 뭐 하면 돼? 농지 사다 먹으면 돼. 그리고 이제 사다 먹기 좀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농지를 뭐 해도 돼? 외국에다가 뭐 해? 사. 외국에 사. 일본 애들은 저 남미 쪽에 농지 엄청나게 사놨어요. 뭐 하려고요? 그런 식량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지 같은 거 사놓으면 되지. 어디다가요? 농사 잘 되는 데다가. 그래서 어디다가 좀 농지 같은 거 사놓으면 될까요? 동남아시아. 왜요? 여기는 1년에 사모작도 하거든요. 사모작이 뭐예요? 1년에 4번을 수확할 수 있다고. 그런 데서 농사를 짓는 게 훨씬 낫지. 뭐 하려고 이 콩 심어서 뭐 하게? 여기서 콩 심어서 뭐 하려고요? 말 그대로. 그래서 결국에 이거 다 전용해 줬습니다. 전용해 주긴 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뭐 농지는 토지는 이용하는 데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이용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자, 밑에 문제 갈게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거기 실거래가에다가 채색하내 주시고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3가지 가격이 나와요. 공시지가랑 감정가랑 실거래가. 자, 공시지가는 언제 나오지? 매수 청구할 때. 자, 감정가는 언제 나오죠? 선매 가격이 감정까지. 그다음 실거래가는 여기서 나와. 뭐 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이렇게 3가지 가격 기억해 주실 건데 다만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냥 당사자가 죽어버린 거야. 둘 다. 응? 그럼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개별 공시지가로밖에 할 수 없죠. 뭐. 그렇다고 그거 하려고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최근에 발표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맞고. 자, 2번째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부과 징수할 거고요. 3번째 거는 별표만 해주시고 요게 28회 본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이행강제금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아까 우리 집 짓는 거는 몇 년까지 이용한다 그랬죠? 집 짓는 거 2년까지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2년이 넘도록 이용을 안 해. 그러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게 아니고 허가를 취소해라 이 말이에요. 허가 취소. 그럼 무한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계속 부과하면 안 돼요. 또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왜 중지해야 돼? 이행했으니까. 이행했으니까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되며 왜 이행해야 돼요? 안 했을 때 부과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28회 시험에 나왔던 거죠. 당연한 거긴 하지만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고. 자,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허가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이의를 할 수 있냐면요. 30일입니다. 30일.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497페이지네요. 497페이지. 497페이지. 1번 시장구조구청장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X 왜 X? 시장구조구청장이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지정을 해야 되나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맞고요. 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예. 그 문제 별표. 자, 그 다음에 허가 신청 처리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 그러니까 15일이 지난 날이죠. 다음 날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OX5. 요 특례 규정이 있죠. 요 문제도 별표 하나 해주시고. 3.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한 경우에 토지랑 건물이랑 일괄 매매할 수 있잖아요.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이 됐대요. 그럼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주는 게 맞아? 안 해주는 게 맞아? 응? 원칙적으로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해준다는 것이 판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칠판 잠깐 볼게요.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이걸 허가구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괄로 이제 매매를 했어. 근데 토지는 허가 받아야 되나요? 예. 근데 건물은요? 허가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허가가 안 떨어진 거야. 근데 얘는 허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건물만이라도 넘겨줘야 되잖아. 근데 건물만 넘겨주면 무슨 문제가 생겨?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생기고 이 법정지상권이 50년 인정되면 소유권이나 침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때 이건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 자, 5번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몇 월 안에냐면 한 달 안에죠. 매수 청구, 이의 신청 전부 몇 달? 한 달 안에 합니다. 6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 맞죠? 다만 신청서의 기재 가격이 낮으면 무슨 가격으로? 낮은 가격, 즉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맞나요? 네. 7번 허가구역 내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받아야지요. 농지증명은 필요하지 않고. 왜 필요하지 않고?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러면 빵점이고요. 네. 허가를 받을 때 농업 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이 사람 농사 질 건지 안 질 건지를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허가구역 내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 이번에는 경매로 취득하는데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지? 경매가 이거 28회 시험에 나왔던 건데. 계약이 아니라서. 경매가 계약이 아니니까 허가를 안 받는 거죠. 예. 그렇지만 농지증은 필요하다. 농지증은 필요하죠? 예, 농지니까. 7번 문제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8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소를 하려 때는 뭐를 해야 돼? 청문. 예, 원칙적으로 맞고 뒷장 넘기시고. 자, 1번이요. 예, 개공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이 매매 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허가구역 안에 토지 매매를 한 건데 이거 허가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대. 맞아요? 예, 허가구역이니까. 1번은 설명 잘했고 2.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급 지급 의무가 없다. 없지요. 왜? 무효니까. 무효라는 건 무슨 뜻이죠? 무효. 무슨 뜻이야? 무효. 효력이 없다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지? 아무것도 청구할 필요도 없고 청구할 수도 없고 이행할 것도 없는 상태. 그걸 무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의무가 없는 거야. 응? 청구할 수도 없는 권리도 없고. 예. 3번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 이 약정은 잘 들어보세요. 토지거래 허가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이 약정은
이거 위반하면 뭐 배액을 상환하기로 했다라는 약정이잖아. 소위 위약금 약정이잖아요. 이 약정은 허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네, 말 그대로. 그럼 이 약정은 효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건 허가구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이 약정은 3번이 틀렸고요. 4.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거기다 우리 그 옆에서 하면 되겠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라는 단어 나오죠. 거기다가 채색을 하나만 해주시고요. 별표를 한번 해주실 건데 조금 전에 제가 무효라는 게 무슨 의미라 그랬지? 아무것도 청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행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잖아. 근데 한 가지 의무가 있는 게 있는지 뭐냐면 협력의 의무라는 게 있다고. 이 협력의 의무라는 것은 꼭 허가구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허가 신청은 공동으로 들어가야만 해주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이 그걸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방법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로서 구할 수 있다. 소로서 구할 수 있죠. 당연히. 너 왜 협력 안 해? 이런 거. 5.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공동신청이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이 혹은 쌍방이 야 우리 허가 절대 하지 말자 라고 해버리면 명백히 하면 확정적인 무효가 되는 거죠. 왜? 허가를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공동신청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번 문제. 갑은 A도 B군에 토지 100제곱미터를 소유한 자로예요. 관할 A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밑줄 하시고 옆으로 빼볼게요. 자, 녹지지역은 아까 우리 칠판 잠깐 볼까요? 1820에 6610. 그래서 녹지가 뭐지? 10. 그러니까 1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녹지지역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대. 그럼 얘가 110제곱미터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틀린 거 찾으래요. 단 A 도지사는 허가를 요하지 않은 토지의 면적을 따로 정하지 않았대. 이걸 안 했다는 거야. 가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법률 규정대로만 가는 거지. 얼마까지? 100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 그럼 110이니까 허가를 받는 게 맞네. 자, 1. 갑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지상권 설정.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네. 2. 갑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취증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다 그랬죠? 왜? 허가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가 제출이 됐고 농사를 질 건지를 검증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셔야 만점이에요.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을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갑의 토지 전부를 이미 매수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농사를 질 것도 허가의 대상이 됩니까? 아까 왜 일반적 이용 목적이 2년 이용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허가를 받고 2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반적 이용 목적에 뭐가 들어갔냐면 집 짓는 거, 뭐 상가 짓는 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왜 필요하지 않겠어? 당연히 필요하지. 그리고 얘가 허가 받아서 몇 년 농사 짓고 팔아야 돼. 2년 농사 짓고 팔아야 돼. 그런 의미죠. 뭐 농업인이라고 왜 그 허가 안 받아도 된 그런 거 없어요. 4. 병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면 일반적 목적이죠. 이렇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몇 년 동안은 살아야 돼. 2년 거주해서 2년 살고 있어야 되고. 5번 토지 취득 계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몇 달 안에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1개월 안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 그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으로 매수를 해줄 수 있다 그랬죠? 공시지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후제도고. 3번 갑니다.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가 1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토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 땅의 토지는 선매 협의 매수 대상이 된다. OX, X. 선매는 어떤 거가 선매 대상이 된다 그랬죠? 두 개가 있는데 공익사업용 토지와 방치되는 토지라고 했었는데 이건 방치되지 않고 있잖아. 그 이제 선매 대상 토지가 아닌 거고. 2. 시장구조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안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선매 신청 있었던 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15일 안에 일단 선매 통지를 하고 기다려 이렇게 하고 다시 15일 안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이게 2월이 아니고 한 달 안, 1월 안에 통지하는 게 맞습니다. 3번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선매자, 국가나 지자체, 공사 이런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선매 협의는 몇 달 안에 끝나는 게 맞아. 한 달 안에 끝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가격 같은 건데 무슨 가격으로 해요? 감정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선매 협의를 끝내는 게 맞고. 4.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이 아니고 감정가. 토지 소유자가 30년 전에 평당 10원씩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평당 100만 원이야. 그럼 10원씩 산다고 하면 누가 팔겠어? 그러니까 매입 가격이 아니고 무슨 가? 감정가. 자, 5.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선매 협의 결렬될 수 있죠. 그러면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 그건 틀려. 허가나 불허가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지 반드시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몇 페이지죠? 511페이지 가서 OX 문제 7개만 풀어보고 마칠게요.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푸시고 511페이지에 있는 OX 문제만 좀 보겠습니다. 자, 1번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우리 부동산거래신고법에도요 규정이 있어요. 우리 외국인 등이 군문생야 구역 안에서 허가 안 받으면 얼마? 2년에 2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에 30. 이게 형벌이야, 형벌. 그 다음에 행정처분도 있는 게 지정취소 같은 거, 당 행정처분이 있는데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X. 2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행정형벌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법인의 직원이 뭘 했대, 이렇게 거짓 신고를 했거나 뭐 했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내자로 뭐라고 하지? 양벌 규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인이랑 그 사람이랑 같이 처벌하는 거를 양벌. 여기 부동산거래신고법에도 양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3번. 개공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대. X. 과태료 받으면 그냥 과태료 받는 거지. 등록이 취소되지 않아요. 질문. 3번 받으면 업무정지도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4번 받으면 등록도 취소되잖아.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과태료는 누적 관리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3번 받으면 업무정지 먹고 4번 과태료 걸리면 상취하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건 무슨 법 과태료야? 공인중개사법 과태료가 그렇다는 얘기고 부동산거래신고법 과태료는 가중처벌하지 않는다고. 그런 거 없어요. 뭐가 다르니까요. 법이 다르잖아, 법이. 법이 다르니까. 4번. 고용인 신분으로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소공하고 중개부조원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과태료 받을 일이 없어요. 5번.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도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요. 많이 있어요. 뭐 신고를 안 하면 500이고
거짓으로 하게 되면 100분의 5고, 외국인인데도, 60일짜리 신고 안 하면 300이고, 6월짜리 신고 안 하면 100이고, 굉장히 많잖아요. 예, 있습니다. 6번. 부동산 등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부과한 모든 과태료는 부과일로부터 10일 안에 그 부과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고요.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부과한 모든 과태료가 아니고요. 신고관청이 누구한테 부과한 과태료, 개공한테 부과한 과태료를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6번 동그라미 해가지고요. 밑에 여백으로 빼볼게요. 그래서 그림 하나만 좀 그려놓겠습니다. 빼가지고요. 사례. 자, 여기 강동구예요. 여기 하남시입니다. 여기 개공이 있어요. 여기 개공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강동구에 있다는 거지? 사무실. 근데 이제 하남에 아파트가 있는데 개공이 하남시 아파트를 중개한 거예요. 중개 가능하죠? 자, 신고 어디다 해? 하남시에다 이제 개공이 신고를 하는데 거짓 신고를 했어요. 그죠? 자, 거짓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계약서 썼다는 얘기겠어요? 다운 계약서 썼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하남시가 그거를 적발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할 건데 누구한테 과태료 부과할 거죠? 개공한테, 거짓 신고한 개공한테 과태료 부과할 건데 얼마짜리 과태료?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부과합니다. 맞죠? 거짓 신고니까. 자, 그런데 이 과태료를 하남시장만 알면 안 돼요. 누구도 알아야 돼. 강동구청장도 알아야 됩니다. 며칠 안에? 10일 내에 통보해 줘야 돼. 왜 알려줘야 될까요? 조금 전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는데, 얘가 거짓 신고를 했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썼다는 얘기예요. 업다운 계약서 썼으니까 업다운 계약서 쓰면 뭐지? 행정처분. 객관식으로 할게요. 1번 절취, 2번 상취. 둘 중에 하나. 상취. 상대적 취소를 누가 해야 돼? 하남시장이 해야 돼? 강동구청장이 해야 돼? 강동구청장이. 그래서 얘가 이 통보 받고 상취를 해야죠. 상취는 왜 하는 거야? 거짓 신고했다고 다운 계약서 썼다고. 다운 계약서 썼다고. 이거를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개공한테 부과한 과태료는 며칠까지? 10일 안에 통보를 해줘야 돼.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번은 틀리긴 했지만 그 취지는 좀 중요하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7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하면 과태료 얼마 받을 수 있죠? 3,000. 그럼 이거는 제재가 좀 센 건가요? 안 센 건가요? 세지, 세.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자진신고를 하든 뭐든 간에 뭐나 무슨 제도는 없어. 감경이나 면제제도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많이 잘못한 걸로 보는 거죠. 뭐 그런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그 5개 정도 문제 있는데 이건 한번 좀 집에 가셔서 풀어보실 거고요. 다음 주에 실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